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0.3%로 발표됐고,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로 나오면서 예측치인 0.1%와 또 이전치인 0.4%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1만 3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지표들이 물가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미국의 페드는 이러하게 발표되고 있는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거시 경제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들 또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풀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목요일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패드워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6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시장이 돌아갈지 참 궁금합니다. 또 저 미국의 또 지금 화물 노조 또 파업까지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미국도 상태가 이래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증시 또 미 증시 굿 뉴스보다는 배드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또 좋은 소식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이고 또 파생 시장이니까 좀 더 또 다음 주를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긍정적인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혜영 마스터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요새 월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페드 피봇이에요. 페드 피봇. 네. 페드에서 시장 전환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CPI 이후에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사실상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안 좋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안 좋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어떤 방어, 해지에 대한 수단을 또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 오늘 1시간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또 시장의 정확한 시나리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어떤 이슈를 뽑아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천명 마스터님은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또 국내 증시가 또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그저 FMC 회의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예. 어차피 이것도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파생,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하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지를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과 함께 하시면 충분히 또 다른 파생 쪽에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아셔야 저에 대한 믿음이 오시겠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목에 보시다시피 9월, 12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제가 제 펜을 잠깐 들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 자, 9월 달에 이제 22일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죠. 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저 자이언트 스텝, 또 뭐 많게는 울트라 스텝 이상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울트라 스텝 1%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한국하고는 1%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1%의 갭. 그죠? 1% 갭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9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금리 발표가 없죠. 그죠? 결국엔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 자, 22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나서 10월 하느니 금리 발표하는 그 시간까지 상당히 많이 좀 그쵸 안 좋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갭을 뭐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 기가 충분히 저는 올 수 있겠다.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좀 안 좋은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그쵸? 자, 베이비 스텝을 계속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베이비 스텝. 그래서 현재 최종 2.5%인데 자, 과연 하느니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뭐 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좀 6%대 고금리 대출 금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뭡니까? 맨날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가 그죠? 부채, 심각한 가계 부채. 그리고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주택 가격의 하락, 매매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과연 하느니 빅스텝 이상을 밟을 수 있을까? 상당히 퀘션입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체력이 기본적으로 어떤 펀더멘탈이 좀 약하죠. 냉정히 봤을 때.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금리 역전은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얼마 정도 벌어질까?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증시만 있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것이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두고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 하느니나 뭐 빼드나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빅스텝 이상을 밟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 두 번째 이제 원달러예요. 원달러. 지금 오늘 그죠? 거의 1,398원, 97원 거기까지 찍었다가 결국에 이제 장 막판에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약간 소폭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200 약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죠? 자, 이게 정말 큰 지금 내관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잠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시 이제 뭐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1,400원대가 내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또 이제 그 해외 선물 만기입니다. 만기. 선물 만기예요. 내일 만기이기 때문에 그 만기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시장도 한 번은 요동을 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내일 어쩌면 1,300을 한번 타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지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또 심각해요. 외환 보유액. 자, 6월 달 중순, 6월 16일, 17일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감소가 되는 어떤 신호가 잡히면서 어땠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죠. 오늘처럼. 그래서 지금 8월 달 지금 한 달 동안 그죠? 자, 거의 지금 21억 달러라는 감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월 달에도 감소를 했겠죠. 9월 달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뭐 이제 한은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당연히 없어야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사태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제 9월 그죠? 제가 9월 달 처음에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9월 22일 날 전격적으로 어떤 고강도의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1,400원은 거뜬히 뛰어넘으면서 1,500원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겠다. 자, 지금 1,400원대라는 게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도 1월, 2월보다 더 높은 가격대 지금 가격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준에 지금 상황이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죠? 1,400원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 대응을 좀 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은 증시 시장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노란 통에 들어오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매일매일 어떤 투자 전략을 짜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도 투자 상품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럼 그 답을 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연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새어 나오면서 지금 이창용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0.25%포인트 점진적 인상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한국은행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고심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천명 마스터님이 9월 그리고 12월에 이 위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왕 마스터님 동의하실까요? 네, 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적극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또 간만에 두 분의 동의를 하는 모습이 감사할 보이네요. 정도인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아유. 적극 동의한다는 그 이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좀 전체적으로 평가 자체가 어쨌든 지금 뭐 이제 한은에서 네. 내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보수적이에요. 예. 한은의 행동이 지금. 근데 이게 메모리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네. 한국은행은 사실 금리 인상을 크게 할 생각이 없어요. 아, 지금 당장은요? 네. 냉정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네. 사실 집값이 더 네.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계부채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네. 왜냐면 여기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미국을 따라가겠다고 해버리면은 네. 사실 내수 경제가 마비가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이제 한국판 리먼 브라더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상. 아유, 무섭네요. 무섭죠. 네. 미국은 사실 이제 페드가 채권 매입을 하잖아요. 예, 그 중에 그렇죠. 상당수가 이제 MBS 채권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거기서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방어를 하는 거지만은 한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근저당권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한국은행이 근저당권을 왜 매입을 해요? 그럼 미국의 구조상 가능한 거지. 파생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미국은 사실 지금 1%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충격을 좀 제가 먹었던 게 사실 내년에 5%가 제기가 됐어요. 이제는 5%요? 5%가 나와요. 하다 이제 5%. 처음 본 숫자예요. 저도. 네. 이번 CPI 이후에 대한 내용이 5% 나오는데 한은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13일 날 금통이 이제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미국 대비해 갖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앞으로 이게 벌어진다. 좁혀지진 않는다. 더 벌어질 거야. 더 벌어질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거야. 이걸 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미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네. 코스피는 사실 이제 수급이 딸리죠.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같은 케이스가 돼버릴 수 있어요. 유로는 지금은 뭐 그렇겠죠. 이제 기준금리 75bp, 50bp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유로랑은 또 다른 거예요, 상황이. 유로화는 어떻게 보면은 달러 자체만으로도 강세 대장이 좀 멈추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원 달러는 어떻게 보면 더 치고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연출력이 있어요. 왜냐? 한국은 스텝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만 다소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향방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달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승은 계속 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네, 냉정하게 원달러 얘기를 하자면. 환율 지금 이제 1,400원 선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1,500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열려 있어요. 냉정하게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CPI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다고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사실 이번 CPI에 대한 품목을 제가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좀 디테일한 거를 봐야겠죠.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신세기 할 때 이게 CPI 발표 이후에 화요일에 했었잖아요. 예. 근데 천명 마스터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원에 대해서. 네네. 예. 제가 못하고 오히려 천명님이 하셨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죠. 저희 CPI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신세계. 네. 그 냉정하게 정말 잘 보셨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다만 이제 어떤 이제 좀 조금 아쉬웠던 게 좀 이런 자료. 네. 우리가 이거 왜냐면 자료 자체는 하루 있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아쉬웠던 것 네, 같아요. 그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왜냐면 발표 직후였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내용을 그래서 제가 꺼내왔는데 네. 이게 사실 미국 CPI에 대한 품목인데 냉정하게 따지면은 유가 빼고 다 올랐어요. 그렇죠. 예, 지금 파란색이 이제 유가고 에너지 품목이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인데 특히 주거나 뭐 이런 식비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였군요. 금리를 올리면 뭐해? 이건 효과 없어. 물가만 더 올려. 그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더 올려야 돼.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CPI 뜨고 어떤 이제 방송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네. 거기서 바로 서칭해갖고 이제 방송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돼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런 품목을 그때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는데 화요일 날 할 수 없었는데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은 지금 이 CPI에 대한 부분이 통화 정책에 어떻게 연결상을 짓나에 대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는 사실상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오펙이 껴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뭐 연준이 이제 유가에 개입을 한다 이거였지만 사실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연준이 유가에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연준이 생산해요? 아니잖아요. 그는 왜 그러냐면은 오펙에서 사우디가 만약에 미국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갑작스레 감산을 팍 해버린다. 그 변수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그냥 이제 근원이 아니라 그냥 물가도 그렇죠.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천명 마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근원과 그냥 일반 CPI죠. 예. 근원은 뭐예요? 예, 그냥 에너지 품목 빼면 됩니다. 그래서 천명님께서 이걸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자체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다. 여기가. 이걸 평가하신 거예요. 지금 에너지 품목은 사실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 어떻게 발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거비라든가 서비스 품목에 대한 부분이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연준이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입증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밖에 없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CPI 이후에 변경된 시장의 상황이 사실 딱 간단하게 9월 FOMC 회의에서는 50에서 75bp에서 75에서 100bp로 옮겨가거든요. 발표 후에 상황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이 사실 CPI 발표 이후에 떨어지고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시장인데 지금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포인트는 내년에 있을 최종금리거든요. 단순해요. 최종금리.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될까? 그걸 보기 위해서 물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최종금리가 더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5%라는 숫자가 갑자기 떠버리고 비록 확률은 낮지만 거기에 일단 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5% 수치도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10% 미만이에요, 지금은. 근데 제기가 된다는 게 웃긴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이 CPI 하나로. 왜냐? 야, 너네 2.5% 올리면 뭐해? 테이퍼링하고 이거 하고 길품길 하면 뭐해? 물가 더 올랐는데? 와, 이거죠, 상황이. 그러면 이제 코스피까지 연결을 좀 해보면은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나스닥 관련해갖고 최종금리 좀 이따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코스피까지 좀 연결해 보면은 잠시만요. 자, 코스피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네. 이번에 금통위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다수의 위원이 사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염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올리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한 명은 긴축 속도에 대해서 급할 게 없다고 아예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왜냐면 내수를 더 신경 쓰는 거죠. 근데 아까 천명 마스터님께서 이 화면을 보여주셨지만 잠시 화면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메모리즘이거든요. 메모리즘. 경험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긴 쉬워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한은에서는 사실 지금 한은에서는 화면은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잠시만요. 이거 볼게요. 자, 한은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과거 모멘텀상 이 19년도 이전에 역전을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기 쉬운데 어려운데 이미 한 번 했단 말이죠. 근데 한은은 이걸 할 생각이에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을 쫓는다고 이제 4%를 똑같이 추구를 한다면은 물론 주식시장이 당연히 안 좋겠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걸 쫓게 된다면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위기설이 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보수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은. 예. 지금 외환 보유액도 줄어드는 어떤 외환 보유액이 일전에 무슨 IMF 사태처럼 뭐 보유액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이 자체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어를. 계속 방어를 시도를 하는데 한계점은 노출이 되겠죠. 언제까지.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 CPI 근원 뜨고 나서 4%에 대한 어떤 전략 수정이 4.5% 혹은 그 이상으로 또 열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CPI 이후에 대한 시장 반영은 또 측정값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이전 이제 배트맨이죠. 서경제TV에서 하고 있는 네. 박동기 파트너님하고 네. 예, 같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예, 이렇게 봤는데 두 분 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 박동기 네. 파트너님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네. 저 이제 왜냐면 제가 오늘 좀 일찍 왔거든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박동기 파트너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FOMC 회의 이후에 75bp면은 오르고 예. 100bp면 떨어질 것이다. 변동성을 더 그릴 것이다. 네. 냉정하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FOMC 회의 전까지는 일단 시장은 하락해요. 왜냐면 선반영하니까. 근데 회의가 예상대로 75bp가 나오면은 그때 단기 반등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화 파트너님이 냉정하게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주도주 관련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이에요. 냉정하게. 그리고 현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기가. 주식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지금 문제가 이제 모멘텀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뭐 2차 전지든 뭐 배터리 관련주든 뭐 이런 거 다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멘텀이요, 계속 바뀌어요. 원래는 한 달은 가던 그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 지금은 막 일주일, 오히려 3, 4일 이거 날고 다음 섹터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예시로 들면 최근에 이제 흰비노 관련해서 태풍 관련 주가 수급이 다 몰려버리는 현상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돌 데가 없다, 주식시장에. 그거밖에 없다. 근데 미국 나스닥 시장도 그래요. 우리 거시시장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주기가요, 너무 급변해요. 발표하면 또 바뀌고. 오히려 여기는 이제 최종금리 나왔다 하셔서 반등 나와버리면은 또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나와버리고. 굉장히 혼돈의 어떤 모멘텀입니다. 상황이.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깊숙하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미국 CPI가 시장의 예측을 빗나가면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방향성 또 한번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맞서님 두 분의 성함 각각 두 글자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질문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연준 긴축 기조 경계감에 1,700선을 이탈했습니다. 오일은 IEA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와 숨고르기 속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약보합세 이어오시면서 12,2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69% 떨어진 배럴당 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0% 상승한 1.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패러티를 회복한 모습이네요.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이제 지금 현재 투자 심리 굉장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하기는 했지만 또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하지만 큰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또 엇갈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매수 들어주셨고요. 해영 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는데 먼저 천명 마스터님 매수 전략에 대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일단은 아까 어제 PPI 발표 약간 좋게 나왔죠. 뭐 근원은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그래서 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약하게 상승이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도 아까 뭐 여러 지표들이 있었는데 예. 뭐 또 근원은 또 안 좋고 연모는 또 좋고. 그러니까 어려워 죽겠어요. 너무 이게 너무 혼재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반발 매수세. 근데 오늘도 시장이 제가 지금 보니까 결국에 시장이 오늘도 어떻게든 반발 매수세. 마지막 어떤 저항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매수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신 어제랑 비슷할 거예요. 어제처럼 뭐 그렇게 많이 급상승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면 일단 S&P를 먼저 이제 찾아볼게요. S&P. 네, 마스터님 항상 S&P 그렇죠, 보시잖아요. 그렇죠. S&P가 제일 중요하니까 스탠다드니까. 자, S&P 지금 그죠? 뭐 약 상승 중에 0.04% 그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나스닥이 약간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도 이제 못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못했던 얘기. 그걸 이제 마저 드리면서 요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이제 파월 의장이 그죠? 3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든 지속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했어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해양 마스터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 한 게 없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흔적이 안 보여요. 성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 에너지 가격이 그냥 전 세계 정황상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재고가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번 달에 CPI가 8.5%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이제 드디어 어떤 정점을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한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묻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린 선반영 됐다. 근데 나중에 시장의 금리가 0.75가 두 번 또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결국엔 저번에 CPI가
그죠? 3%라는 결과치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늘물은 더 올라갔고, 그죠? 결국엔 이제 그겁니다. 자, 파우르장이 이제 잭슨홀 밑에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저번에 카터에서도 또 얘기를 했었고, 자, 계속 70년대, 80년대가 반복이 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 어떤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금리 인상, 과연 0.75로 한 번 더 간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이상, 1.2%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시장이 이렇게 고무적이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일봉을 좀 보시면 자, 일단은 이 캔들 자체가 이렇게 크지를 않죠.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MACD 추세, 항상 추세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추세 아직까지 전환이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분봉. 자, 진입자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자, 어제랑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아침부터 뭐 계속 차트를 봤는데 보시면 자, 고점 찍고 저점 찍고 뭐 고점 찍고 계속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220평선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240까지 한번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 그죠? 12,140에서 12,160 사이에서 다시 한번 하락해서 다시 반등을 하면 이쪽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천명 마스터님께서 또 이제 매수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매도 전략 세워주신 해영 마스터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사실 저희 신세 끝나고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파동이 12시부터요? 네, 좀 1시 이후부터 좀 수급 예. 자체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데 네. 저 일단은 오늘 또 신세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언제 반등 나올까? 네. 네, 지금 사실 우리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50bp를 추가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CPI 발표 이후에. 화요일 이후에 어떤 최종 금리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50bp를 반영하는 상황인데 이전에 어떤 힌트를 줬거든요. 언제 줬어요? 6월 전에 CPI 발표랑 6월 CPI 발표 때랑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 잭슨홀 회의 이전에 최종금리 3.5%에서 4%로 수정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폭 하락을 또 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CPI에 대한 기대값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선반영이 들어갔던 거고 저는 왜냐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CPI 발표 전에 노란톡에서 매수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급락이 나올 거다. CPI 발표하면은.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대응력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죠. 발표 이후에 실수치가 선제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거 웬걸 아까 근원 내용을 까보니까 지금 CPI에 대한 결과값이 결론적으로 미국의 최종 금리에 영향을 끼친 거는 4.5%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CPI 발표 전에는 얘기를 했다시피 4% 정도에 대한 연말 금리 이 정도까지 스탠스를 가지다가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페드 회의는 사실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9월 FMC 회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사가 사실 9월 FMC 회의로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도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집중을 차트적으로 하려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라고 그거를 내세우려면은 최종 금리가 지금 몇 프로로 시장이 집중돼 있나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사이트 검색에다가 금리 모니터링이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제 FOMC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수준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확실히 마음이 아파요. 5%가 제기가 돼 있어요. 네. 5%가 10%가 넘네요, 지금. 근데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4.5%에서 4.75% 사이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는 건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4%대였거든요. 4%. 4%에서 4.25%에서 지금 CPI 발표 이후 4.5%에서 4.75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50bp잖아요. 더 추가 반영된 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FOMC 전까지. 그러면은 차트 변경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있던 모멘텀 구조상 지금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의 구조상 이 효과를 누렸던 게 6월 CPI 그리고 회의록 전에 50bp. 그럼 이 하락에 대한 여분이 한 차례 더 열린다는 거거든요. 일단 11,000 레벨링까지 인근까지는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다음 주 FOMC. 근데 아까 배트맨에서 얘기했던 박동기 전문위원님의 말에 박동기 파트너님한테 공감을 했던 거는 만약에 이게 100포인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 변동성을 그릴 것이고 75bp만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FOMC 회의가 영향이 다 끼쳤기 때문에 거기서 4.5%에 대한 반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11,000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럼 지금 수급에 대한 앞으로 이제 한 주간의 과제는 매도세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는 전 주의예요. 웬만하면 매수 보지 말자. 웬만하면 매수는 힘들다. 물려도 매도다. 물려도 매도다. 그냥 간단하게. 네. 어쨌든 시장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연준에 맞서봤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연준에 맞서봤자. 시장에서 연준이랑 싸워봤자 이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연준이 그런 구조를 짜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보게 된다면 그건 맞서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증시 격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천명마스터님도 옆에서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하시는 게 이제 당일에는 매수 전략을 주셨지만 그렇죠, 크게 대세는. 봤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오늘만 그런 거고 네. 대체적으로 하락장이 될 수밖에 없죠. 하락장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11,000선에 대한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더 이하도 내려갈 수 있어요. 저번에 잭슨홀 미팅 때 한 연은 총재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네. 기분이 나쁘다. 네. 그래서 뭐 하는 총재는 또 너무 기뻤다, 행복했다. 드디어 증시가 우리의 말을 제대로 들어먹는 것 같다. 예. 그 얘기가 키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만-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4월 달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4월 달 같은 경우에 제가 9천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11,000까지 보고 있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11,000. 왜냐면 차트 오늘 사실 그 질문이 왔었어요. 아. 회왕님 노란토에서 예. 이게 무슨 질문이 왔었냐면은 회왕님 10,000포인트까지 열리나요? 네. 근데 많은 저는- 분들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저 진짜 냉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신도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아니 왜냐면 차트는 열려요. 그렇죠. 차트를 봤을 때는 차트만 봤을 땐 열려요. 냉정하게 차트만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구조가 최종 금리에서 어떤 상황이 또 CPI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수가. 그렇죠. 이렇게 금리 올렸는데 그러면 또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수정은 더 이상 안 들어갈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반등 요소가 그때 또 나올 수 있고. 네. 근데 차트는 일단 열리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11,000포인트까지만 열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차트는 보면은 지금 채널링 구조에서 완벽하게 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10,000포인트까지는 하락 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시황을 어떤 변수가 잡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달라서 차트는 열리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지금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 자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이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지금이. 수급이 좀 세게 내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가로지르는 건 MACD가 음봉으로 전환하거든요. 동일한 차트가 최근에 있었어요. 동일한 차트가. 언제예요? 잭슨홀 회의 다음에 여기거든요. 오늘 이와 같은 차트가 또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MACD가 음봉세에 내려올 때 굉장히 큰 하락 파동을 일으켰거든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이에요. 내용이. 힘이 이쪽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힘 조절을 한 것 뿐이거든요. 하루 내렸잖아. 그리고 조절을 해요. 이때. 조절하다가 주는 듯 싶더니 또 내려요. 왜냐면 지금은 50bp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11,000포인트까지는 FOMC 회의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12,000포인트인데. 그럴 때 이거를 염두하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물려도 매도에 물리자. 회의 전까진. 이 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물려도 매도에 물리자. 자,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힌트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CPI가 결과치가 나온지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이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CPI 결과를 먼저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CPI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CPI에 대한 무서움이 왜 그러냐면은 최종 금리에 대해서 추가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웃긴 일이 있어요. 웃긴 일이.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페드 사이트에 인기 시리즈 중에 새로운 게 떴어요. 어떤 게 떴을까요? 모기지 금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거 비용입니다. 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왜냐면은 네. 근원 CPI가 먼저 뜨기 전에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주거비가 떨어졌네? 올랐네? 이 방향성 전환을 먼저 예측한다면 우리가 CPI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네. 그 힌트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에서.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페드 사이트를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인기 시리즈가 있어요. 네. 인기 시리즈. 오. 그러면은 보시면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뜹니다. 그러네요. 이게 없던 게 발견이 됐거든요. 왜냐? 외인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력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단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클릭을 해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게 나옵니다. 클릭해볼까요? 네. 자, 최근 주거 비용이 네. 계속 올랐었어요. 증거가 나오죠. 많이 올랐네요. 네. 힌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가 꺾일 수가 없었네요. 그죠? 네. 그럼 CPI가 뜨기 전에 먼저적으로 야 뭐야 이거 CPI가 높게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CPI가 낮아질 수 있는 걸 사실 먼저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먼저 봐야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걸 주시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이게 연준 피봇을 가르치는지, 연준 피봇이죠. 연준 피봇이 뭐예요?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죠. 나오는지에 대한 매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입니다. 코스피요? 똑같잖아요. 미증시 따라가잖아요. 당분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스닥에 대한 상승 변화를 꿈꾸려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다시 떨어져야 됩니다. 매일 업데이트 돼요. 이게 다시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어 라고 증명이 된다면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거의 고정이 확정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뭐예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이게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 그냥. 근데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근저당 뭉쳐서 상품을 10년물로 만들고 30년물로 만들고 5년물로 만들고
채권화 시킨 거예요, 사실상. 파생화 시킨 거고. 근데 그 이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사들이면. 그거에 대한 금리 수준이에요. 이게 곧 주거비용이랑 일치한다 이겁니다.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한 사이트는 제가 노란톡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건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사이트에 대해서. 내일 제가 이제 공방 있으니까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죠. 오늘 좀 내용 기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자, 화면 좀 낼게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구조 자체가 이번에 75bp를 하든 100bp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4.5%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위협을 계속적으로 가한다면은 한국 코스피 시장에선 굉장히 최악의 조건으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오. 왜냐면은 과거 2018년도죠. 2018년도, 18년도, 19년도 있던 이 모멘텀이 현실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잠깐만요. 네. 이 상황이죠. 네, 왼쪽과 같은 여기 차트입니다. 자, 여기가 내려가다가 한번 올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올리는 구간. 이 올리는 구간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 내리던 시기예요. 최종 찍고 내려오던 시기. 근데 지금 미국이 최종을 찍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리는 구조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내년 3월, 4월, 5월까지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당분간은 천명 마스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9월 이제 페드 회의 이후 10월, 11월, 12월에는 어떤 악조건에 대한 수단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미증시 어땠나요? 이때 미증시 올랐어요. 냉정하게 올랐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디커플링이 이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아까 배트맨에서 백승화 파트너님이 주도주를 왜 가야 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 나중에 한번 콜라보 한번 한번 해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 콜라보 한번 해봐도. 근데 일단은 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냉정해야 되니까. 오히려 CPI 뜨고서 저도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면 수정됐어요. CPI 때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 맞췄지만 발표 직후에 이건 막상 내용을 까보니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정도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더 올랐네 라는 평가가 사실 연준의 실수가 제일 컸던 거죠. 제일 냉정하게 얘기하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한 순간부터 파월은 실수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됐었어요. 언제였죠? 2년 전 이제 잭슨 홀 회의니까 8월일 거예요. 2020년도 8월. 이때 평균 물가 목표제만 도입 안 했어도 이 정도 파급은 안 생겼어요. 지금은 좀 겁부러 없이 나비 효과가 나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지어야지 시장에는 상승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평가드리는 게 제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내일 공방에서 이 부분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알차게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또 어느덧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또 해영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영 마스터님이 내일 오전 10시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FOMC 전 알아둘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마스터님 두 분의 성함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